3억을 삼킨 며느리가 보낸 썩은 김치통.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복수극. 그 시작은 바로 썩어버린 김치통 하나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정심정이라는 한정식집이 있었습니다. 주인장 박정심 할머니, 올해 72. 남편과 함께 30년간 운영한 이 집은 안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할머니.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힘차게. 오늘 무는 어떤가? 배추는 싱싱한가?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고르는 재료들. 특히 할머니의 김치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30년 된 옹기에서 숙성시킨 묵은지는 한입 베어 물면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죠. 손님들은 이 맛을 보려고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좀 팔아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집 보물이라니까요. 할머니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30년간 쌓인 정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긴 작품이었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정심정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들 준호가 있었죠. 35 늦은 나이에 아직 총각인 아들을 위해 할머니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하지만 준호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던 할머니는 이웃 아줌마들에게 선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어떤 아이인데?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느 날 준호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수연. 31살의 단정하고 예쁜 여성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내밀었어요. 고급 한우 세트였죠. 이런 걸 왜 샀니? 첫 만남인데. 준호 오빠가 어머니께서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수연의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공손한 인사, 밝은 미소,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마디. 어머니, 준호 오빠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내오자 수연은 진짜 감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어머니, 비법이 뭐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의 김치를 인정해 주니까요. 할머니의 마음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들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준호가 수연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수연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는지 몰라. 엄마, 수연이가 간호사라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30년간 혼자 살던 아들이 마침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이 아이가 준호의 외로운 삶을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할머니는 그녀의 핸드백이 열린 걸 봤습니다. 안에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준호야, 수연이가 전 남자친구가 있었니? 왜 그래, 엄마? 아니야, 그냥.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또 다른 날에는 수연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네, 알겠어요.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가가자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회사 일 때문에요. 수연과 준호의 결혼이 결정되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신혼집 마련 비용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수연이 결혼식에서 할머니께 올린 차는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결혼 후 한 달 할머니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던 며느리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수연아,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아,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하며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마지못해 대답하는 느낌이었죠. 할머니는 이상했지만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수연이 좋아한다고 했던 잡채도 특별히 만들고 김치전도 바삭하게 부쳤죠. 하지만 수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핑계만 댔죠. 엄마, 미안해. 수연이가 몸이 좀 안 좋대. 그럼 내가 가서. 아니야,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둬. 아들의 말투도 예전과 달랐어요. 짜증스러워하며 할머니의 말을 막았죠. 할머니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졌어. 그 다음 주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몸은 좀 어떻니? 네, 괜찮아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어머니, 저희 좀 바쁘거든요. 신혼이라서 둘이 보낼 시간도 필요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남이나 대하듯. 알겠다. 그럼 나중에. 네,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준호의 변화였어요. 엄마, 미안해. 수연이가 좀 예민해해서. 예민하다고?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니까 부담스러워해.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하는 게 자주라고? 준호야, 내가 언제 자주 연락했다고.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 요즘 시대에 꼭 시댁에 자주 가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준호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다니.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새댁이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다급함이 섞여 있었죠. 왜? 무슨 일이니? 준호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고? 어디서? 많이 다쳤니?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식은 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대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다쳤다니. 내가 지금 갈게. 어느 병원이라고? 서울대 병원이에요. 어머니, 빨리 와주세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찾아요. 할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수연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는? 우리 준호는 괜찮니? 수술을 받았는데 다리에 철심을 박아야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몇 달은 걸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건장했던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아이고, 우리 준호가.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어 병실에 들어간 할머니.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엄마 왔어요? 준호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죠. 그래, 엄마가 왔다. 아프지? 많이 아프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기는 다치지 않는 게 어디야. 괜찮다. 괜찮아. 그때 수연이 할머니를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얘기할 게 있어요. 복도에 나온 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준호 오빠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뭔데? 저 혼자서는 준호 오빠 뒷바라지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수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살자고? 네, 저 혼자서는 준호 오빠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계시면 준호 오빠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수연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신혼인데 남편이 이렇게 다치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리고 수연이 더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준호 오빠가 일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겨서요. 병원비랑 생활비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새댁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 집을 팔아주실 수 있을까요? 내 집을? 네, 그 돈으로 저희 집 전세 보증금을 늘리고 어머니도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그때 병실에서 준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와봐요. 할머니가 들어가자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함께 살자고 하는데. 엄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부탁이에요. 준호야. 저는 이 상태로 몇 달을 있어야 해요. 수연이 혼자서는 너무 힘들 거예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병실을 나온 할머니에게 수연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준호 오빠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데? 어머니께 짐만 되는 것 같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요. 수연이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팔아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우울해하시고 치료에도 집중을 못해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함께 살아주시면 준호 오빠도 마음이 편해지고 치료에도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알겠다, 함께 살자. 정말요? 어머니. 그래, 우리가 가족 아니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수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수연이 모든 절차를 대신 해주겠다고 나섰거든요. 어머니, 부동산 중개사가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해요. 8천만 원?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급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계약 절차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준호 오빠 뒷바라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할머니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 주니까. 결국 할머니의 집은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는 좀 낮았지만 급하게 팔다 보니 어쩔 수 없었죠. 한 달 후 준호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들을 보니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결국 할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겪은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사 첫날부터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쪽 끝방이에요. 수연이 안내한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음침한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부엌은 제가 주로 쓰니까 어머니는 가급적 들어오지 마세요. 화장실도 2층 걸로 쓰세요. 1층은 저희가 써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손님이 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30년간 해온 습관이었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 수연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아침 준비하려고. 저희는 따로 먹을 거예요. 입맛이 다르거든요. 수연은 냉장고에서 빵과 우유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것만 따로 하세요. 할머니는 서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가족인데 왜 따로 먹어야 하지? 수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며 한마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머니, 혹시 당뇨 검사 받아보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단 것 드시면 염분 섭취 줄이셔야 해요. 혈압 때문에라도. 할머니가 뭘 해도 잔소리였어요. 평생 음식 만들어 온 자신의 솜씨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아, 오늘 날씨가 좋네.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사왔는데. 아, 저희는 생선 안 먹어요. 짧고 차가운 대답뿐이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손님이 와도 할머니는 소개받지 못했어요. 아, 이분은 그냥 같이 사는 분이에요. 같이 사는 분이라니. 할머니는 자신이 이상한 동거인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엄마, 수연이 말 좀 들어. 뭘?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해. 내가 언제 간섭했니?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연의 편에서 할머니를 나무랐죠. 엄마, 수연이가 요리하겠다는데 왜 자꾸 부엌에 들어가? 수연이가 청소한다는데 왜 자꾸 나서? 할머니는 답답했어요. 도우려고 한 일인데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이다니.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좀 제가 보관할게요. 요즘 치매도 많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거절하자 수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될까?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적응도 안 하시고. 아들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수연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운 말과 함께 할머니는 낡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아이를 위해 3억이나 내줬는데. 쫓겨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수연이었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곰팡이가 하얗게 핀 김치통. 그 안에 김치는 완전히 썩어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통 가져가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에 둘 수가 없네요.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김치통 속 김치는 할머니가 1년 전에 담근 묵은지였어요. 가족을 위해, 특히 며느리를 위해 최고급 재료로 정성껏 담근 김치였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치는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손님들을 감동시킨 그 맛,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그 김치. 그런데 수연은 그것을 썩혀버렸어요. 단순히 썩힌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모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당신도 이 썩은 김치처럼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3억을 준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 내가 썩은 김치라고? 미안하지만 묵은지는 제대로 익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가 되는 법이다. 할머니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덤비지 않았어요. 30년간 장사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봐온 할머니의 판단력은 여전히 예리했거든요. 다음 날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말을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탐정 놀이를 한다더라. 바람피는 남편도 잡고 사기꾼도 잡는다고. 탐정이라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아니야, 정말 있어. 우리 동네에도 작은 탐정 사무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혹시 이 방법으로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틀 후 할머니는 민수진 탐정 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소였어요. 할머니. 김민수와 박진우 2명의 젊은 탐정이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할머니가 무슨 탐정을 쓴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3억을 주셨다고요? 그래, 내 평생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확고한 의지와 절절한 상황에 두 탐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수와 진우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며느리분 성함이 김수연이라고 하셨죠? 그래. 혹시 결혼 전 직업이나 거주지는 아세요? 할머니가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간호사라고 했었는데 대구에서 살았다고. 두 탐정은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이라는 이름으로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할머니. SNS도 없고 온라인 흔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이 SNS가 없다고? 네,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같은데. 일주일 후 민수와 진우는 할머니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할머니,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이상한 점, 며느리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이 3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전 기록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말씀하신 병원에 김수연이라는 간호사는 근무한 적이 없대요.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결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김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5년 전 부산에서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 여자의 남편은 어떻게 됐어? 진우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 또 다른 김수연을 찾았어요. 3년 전 대전에서. 또, 네, 그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어요. 추락사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며느리가 두 사건 모두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5억, 7억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CCTV 사진이에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며느리 김수연이었어요. 할머니,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진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드님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뭘 안다고? 민수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수연과 준호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여보, 어머니만 처리하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래, 빨리 끝내자.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어머니 이름으로 된 보험도 확인했어. 2억이야.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조사가 더 깊어지면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럼 검은 꽃이라는 범죄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아요. 진우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조직은 여성들을 이용해서 결혼 사기를 치고 남편들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챙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요. 지금까지 최소 15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수연과 준호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민수야, 진우야. 이놈들을 어떻게 잡을까? 두 탐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할머니, 그 썩은 김치통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김치통을?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얕보고 있잖아요. 그 오만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김치통을 가지러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몰래 녹음하고. 할머니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좋아. 그자들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자. 작전 당일 민수와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GPS 추적기고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김치통에 이걸 넣어두면 어디로 가든지 위치를 알 수 있고 대화도 모두 녹음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김치통을 가지러 가서. 네, 할머니가 가져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 며느리분이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 김치통 말이야, 가지러 갈게. 네. 왜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니야, 그냥 버릴 순 없어. 내 정성이 들어간 건데. 수연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아까워하세요? 이미 다 썩었는데. 괜찮아, 썩어도 내가 담근 거니까.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두 탐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틀 후 할머니는 수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며 나온 수연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썩은 김치통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져가야지. 수연이 김치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요. 냄새 때문에 베란다에 뒀거든요. 할머니가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이만. 어머니. 수연이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그 김치통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는 줄 아세요? 보물이라도?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수연의 비웃음이 뒤에서 들렸어요. 할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수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성공했어. 정말? 어머니가 가져갔어? 응. 그 바보 같은 할머니가 썩은 김치통을 소중하게 안고 갔어.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숨어 있던 민수와 진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는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갈 일만 남았어. 김치통 안에 넣어둔 거 확실하지? 당연하지. 마약을 먹여서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게 계획이었잖아. 그럼 집도 우리 거고 보험금도 우리 거야.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할머니가 김치통을 가져온 후 민수와 진우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진우가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썩은 김치 냄새와 함께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민수가 그 봉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마약이에요. 마약? 네,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진통제예요. 이걸 조금씩 음식에 타서 먹이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나를 정신이 이상해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낼 명분이 생기고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계획이었어요. 이제 두 탐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수는 수연의 휴대폰을 해킹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의 통화 기록을 봤는데 뭐가 나왔어? 검은 꽃이라는 조직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라야, 이번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곧 어머니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실수하지 마.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을 처리한다는 말. 진우는 컴퓨터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수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어요. 뭔데? 본명은 박미라예요. 그리고 이미 5번이나 결혼했어요. 5번?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망했고, 진우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실종됐어요. 네 번째 남편은 독살당했고요. 할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5번째예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뻔했어요. 민수는 며칠간 수연의 집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며느리분 집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는데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민수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봤는데, 뭔데? 독극물이에요. 할머니를 독살하려고 준비한 것 같아요. 이제 증거가 충분히 모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모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많아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지?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현행범? 네, 실제로 할머니를 해치려는 순간에 잡아야 해요. 할머니는 걱정됐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저희가 보호할게요. 경찰도 미리 대기시킬 거고요. 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실은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에요. 정말? 네,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직접 나서주시겠대요. 다음 날 할머니는 경찰서장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서장님. 저희도 검은 꽃 조직을 오래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죠. 서장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어요. 경찰과 탐정들이 합심해 완벽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작전명 묵은지로 하겠습니다. 민수가 작전 계획을 설명했어요. 1단계, 할머니가 김치통을 가져간 후 며느리와 아드님이 안심하게 만듭니다. 2단계, 그들이 실제 범행을 시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3단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24시간 보호받으실 거예요. 한편 미라와 준호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끝내자. 어떻게? 미라가 독이 든 병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어머니 음식에 타면 돼. 그럼 어머니가 3일 안에 죽어 자연사로 보일 거야.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해야 해. 내가 직접 하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미라는 준호에게 마지막 지시를 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밥 한 번 차려드린다고 해. 그리고 그때 이걸 넣으면 돼. 미라가 독이 든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알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연 씨, 이준호 씨,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자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갈 일만 남았어. 자신들의 목소리였어요.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찰칵, 찰칵. 차가운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김수연 씨, 이준호 씨,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할머니와 수연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수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그 썩은 김치통. 나한테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어. 무슨 30년간 장사를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른 게 아니야. 내 속셈을 언제부터 눈치챘는 줄 아냐?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배신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준호의 입이 열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언제부터 알게 됐나? 수연이가 이전 남편들 얘기를 했을 때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받았어요. 수연이한테서. 준호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 이야기, 마약을 이용한 계획, 그리고 검은 꽃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수연의 자백으로 검은 꽃 조직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15년간 27명을 살해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결혼 사기를 빙자한 연쇄살인,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조직의 우두머리는 김수연, 본명 박미라였습니다. 수연 아니 미라는 조직에서 검은 꽃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렸어요. 가장 실력이 뛰어난 킬러였죠. 피해 금액만 총 150억 원에 달합니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았던 건지. 법정에서 미라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모든 건 남자들이 시킨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그녀가 직접 독을 탄 음료수, 브레이크를 조작한 차량, 그리고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CCTV 영상까지. 피고인 박미라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악의가 가득했죠. 한편 준호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본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면회실에서 준호는 할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덕분에 형량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7년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가 가져온 서류였습니다. 미라가 할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들이에요. 보험? 네, 총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입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미라와 준호가 받게 되어 있던 보험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은 할머니 것이 됐어요. 사기로 가입한 보험이지만 피해자인 할머니에게 지급된대요.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신혼집도 할머니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내신 3억 원으로 산 집인데 사기로 취득한 재산이니까 환수될 예정이에요. 그럼 내 집이 된다는 거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거죠.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야, 진우야. 네, 할머니. 우리 같이 탐정 일을 계속하면 어떨까? 두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렇게 묵은지 탐정사무소가 탄생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젊은이들의 기술력이 만나니 금세 유명해졌어요. 할머니,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건데?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며느리를 잡아달라는 의뢰예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라면 내가 전문가지.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사무소로 출근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0대의 새로운 직업을 가진 거죠. 할머니, 오늘은 어떤 사건을 맡으실까요? 글쎄, 뭐든 좋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으니까.
할머니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어요. 묵은지 탐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각종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께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어머니가 탐정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출소하면 어머니께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준호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1년 후 할머니는 감옥에 있는 미라를 면회했습니다. 왜 왔어요? 미라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불쌍하다고요? 저를.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평생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사랑? 그런 걸로 배는 채워지나요? 배만 채우고 살면 뭐가 남겠니? 너는 27명을 죽였지만 진짜 죽은 건 너 자신이야. 미라가 할머니를 노려봤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뭐라고요? 용서한다고? 그래야 나도 편해지거든. 할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썩은 김치도 제대로 익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가 되는 법이다. 너도 여기서 제대로 반성하거라. 묵은지 탐정사무소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할머니, 오늘도 의뢰가 20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래, 다들 어떤 사연들이니? 대부분 가족 문제예요. 사기꾼들이 정말 많네요. 할머니는 이제 7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민수와 진우도 이제 베테랑 탐정이 되었고 후배 탐정들도 여러 명 생겼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감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본 준호는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일어나거라. 어머니.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일해라. 사람들을 도우며 속죄하는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사무소에서 점심을 먹던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였죠. 예전에 그 솜씨 그대로였습니다. 묵은지는 말이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야. 그럼 할머니도 묵은지인가요? 진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지. 나는 77년 숙성된 최고급 묵은지다. 사무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떠오르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구나. 썩은 김치통에서 시작된 복수는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할머니, 새로운 의뢰예요. 어떤 건데? 손자를 속이는 여자친구를 잡아달라는 할아버지의 의뢰예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 할아버지도 도와드리자.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묵은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